드론이 앞으로 이렇게 먼 거리에서 들어오는데, 그럼 일반 기관포로도 이렇게 보면 헬기, 아파치 헬기에서 잡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자동으로 이렇게 사격 장치를 마련해서 인간이 이렇게 맞추기보다 이렇게 해서 보이는 화면을 카메라 달아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해서 카메라를 달아서 보고, 그래서 해당되는 것을 얘가 움직이는 일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자동 계산하고 움직여서 이쪽 지점에 올 것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프로테이지를 딱 90%, 60%, 40% 이렇게 쏴버리는 방식을 한다면 의외로 쉽게 잡을 수 있대요. 가성비에서 엄청 뭐 아파치를 빼서 기관총 기관포로 잡나 밑에서 기관포로 잡나 똑같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함정 같은데 배 같은데도 탑재하거나 이 방식을 드론 큰 거에다가 요격 드론으로 해가지고 요격 드론으로 해서 이렇게 연소기관 방식으로 제트 엔진을 달거나 해서 기관포를 달아갖고 움직인다 이거 말씀입니다. 되게 가성비에서 싸게 요격 드론으로 만들면 괜찮겠다. 기관포를 좀 이렇게 짧은 놈을 만들든가 긴 거를 만들어 그걸 요격 드론으로 만든다는 거죠. 뭐 근거리 방어해도 괜찮고 원거리 방어해도 괜찮고 그거는 밑에 지상 공격용으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유탄 발사기 같은 걸 탄하게 파편식으로 해갖고 잡을 수도 있고 그래 유탄 발사 달아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격들은 만들 때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거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플로펠을 달아서 하나 둘셋 아래 유로 두 개를 이렇게 달면 뭐 물 같은 데는 이게 물 같은데 배다 그러면 이게 어뢰 같은 거 기름과 탑재해서 물에서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짜리 달아주고 위에서도 이렇게 달아주고 하나 유전축 여러 개 프로펠을 다는 방식을 같이 동원했어요. 드론 같은 것도 프로펠러 방식으로 오토바이 엔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달아놓되 이 방식을 키트로 넣어가지고 액체 연료, 뭐 고체 연료 모듈을 해서 그래서 속도를 요격도 노드로 만들 되게 값싸게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저기서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엔진은 뭐 여러 개 사용하면 속도도 빠르게 개조를 해서 값싸게 요격도를 만든다. 기관포를 탑재하는 놈 안 맞는 일반 얘기 하시면 저기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동으로 움직일 범위를 계산해서 여러 대가 이렇게 드론으로 요격으로 해가서 기관포를 달아놓든지 유탄 발사기를 RPG를 달아놓든지 또는 박격포를 달아놔가지고 밑에 지상 공격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 박격포를 뒤에서 공이 때리는 방식으로 한 개째, 두 개째, 세 개째 탄을 장착하고 박격포를 좀 미니로 만들어가지고 탄을 그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탄의 외역이 세니까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유탄 발사기도 파편식으로 만들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격소총 같은 것들도 이렇게 이같이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저기 멀리서 저격소총 하나 둘셋 넣거나 저격소총들은 아니라 기관총이다 그러면 탄창 끼워 넣는 방식으로 수동으로 끼워 넣고 멀리서 타타타 이렇게 딱 누르면 타타타타 쏘는 식으로 10개짜리 20개짜리 기관총 기관포가 자동으로 이렇게 사람이 들어주는 거죠. 들어준다 그러면 기계가 받쳐주는 것에 있어서 사람이 받쳐주는 것처럼 기관포에 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받쳐주는 거 사람이 들어갈 필요 없이 기계가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리듬을 좀 받쳐주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옆에 갇혀서 탄을 이렇게 들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것을 대공 방어망으로도 사용할 수 있냐 그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공 방어망으로도 그래서 움직일 범위를 계산해서 속도까지 자동 계산하고 이쪽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투기로 미사일 쫓아올 때나 아니면 상대방의 전투기나 여러 모양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겠다. 자동으로 움직일 범위를 계산해 쏜다는 거. 우리나라 배군 같은 데도 이게 탑재를 해서 시공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저희 뭐 공기부양정이라든지 이런 보트들을 잡을 때도 움직일 범위를 계산해서 싹 버리는 여러 대가 동원해서 쏘거나 단독으로 쏠 때도 움직일 범위를 프로테이지를 계산해서 미리 싹 버린다는 거죠. 그 방향을 60%, 90%, 30%다 싹 모든 각도로 움직일 방향을 다 싹 버리는 식으로 이거를 대공 방어망을 만들면 짱일 것 같은데. 네. 전 세계를 수천조 번의 수백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로 찰서 1cm나 0.2, 0.3cm 좌표 수자 방식의 400개씩 맵지도를 만들고 우주지도, 하늘지도, 바닷속지도, 육지지도, 땅속지도 가능합니다. 땅속에서도 이것을
가스관 피해서 공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숫자 방식이니까 공통 표준으로 국제표 만들어 놨거나 각 기업 각 나라마다 각각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카메라는 이 연동합니다. 모든 카메라는 이 방식으로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 입체로 보고 사람 얼굴도 입체로 보고 사람 모습도 입체로 보고 각각 대응하는 현재 있는 안면인식, 홍채인식을 입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만 봐도 통하더라고요. 참 어이없는데 금고 같은 데도 이렇게 얼굴 입체로 파악해서 그래서 인터넷망이나 전체 뭐 이렇게 현관문 디지털 키나 이렇게 들어 출입문 할 때도 등록된 사람만 비밀번호를 목소리 인식 그것을 같이 한다든지 드론 조종할 때도 워키토키나 이렇게 통신할 때도 얼굴이 먼저 인식이나 목소리 인식이 되거나 목소리도 지금 사람 목소리인지 아닌지 분석할 수 있죠. 가소리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인식해서 휴대폰이나 다른 나라에 할 때 내 목소리로 그 나라 언어를 몰라도 번역을 해서 이렇게 보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이렇게 스피커다 그러면 이렇게 이어폰 꽂아가지고 그 사람 목소리로 이렇게 내 목소리를 번역을 해서 내 목소리로 그대로 독일어, 영어, 스페인어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AI가 됐든 뭐든 자동 번역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목소리 인식 방식, 그래서 목소리도 그 사람이 아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목소리 인식 방식, 그다음에 얼굴 인식 방식, 목소리 인식 방식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같이 비밀번호 방식 같이 써요. 드론 조종할 때도 이 기술을 쓰거나 기기를 움직일 때도 여러 가지를 쓴다는 현관문 출입할 때, 금고 열 때도 여러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모든 CCTV가 모든 카메라 입체로 모든 걸 파고 이런 것들 사물을 입체로 이것이 무엇인지 다 파악해서 재고 관리도 이게 뭐가 됐든 재고 관리도 하고 사물을 알아보고 각각 대응합니다. 로봇에도 장착하거나 기기에도 그런 같은 게 장착을